네, 화요일에만 문을 여는 법률사무소 신장개혁 문을 엽니다. 이 시간에 변함없이 나오시는 분이죠. 화요일에 법률요정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기가 없다고 문자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네. 잠시 준비했습니다. 잠시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럼 조금 있다가 네. 제가 한번 요청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 처음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분이 계세요. 네, 역시 변호사분입니다. 조영관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영관입니다. 네, 아까 저희 그 신장개혁 법률사무소 조영관 변호사님 출연하신다고 이제 제가 예고를 해드렸더니 네네. 문자들이 왔어요. 한미숙님 누가 나오신다고요? 이분은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네. 애매한 문자고 문은경님 신인분이시라는데요. 신인은 신인. 아니고 음. 제가 잠시 광고 나갈 때 여쭤봤더니 전화 인터뷰는 네네, 많이 몇 번. 하셨는데 네네. 라디오 출연은 오늘 네, 처음이시라고요. 스튜디오 이런 데 온 건 처음. 그래요? 네. 그럼 오늘은 어쩌다 나오신 거예요? 저는 네. 필요하다고 해서. 그랬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조영관 변호사 아마 기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이 법원이 서울 대림동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영화 청년 경찰 제작사 측에게 화해 권고를 내렸을 네네. 때 저희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원고 측 대를 맡으신 분이 바로 조 변호사예요. 네. 그때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그 법원이 화해 권고를 내린 거는 제작사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거였잖아. 대신 손해배상은 이제 포기하고. 네네.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까? 네네. 저희 법원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이제 제작사 명의로 서면으로 사과의 의사와 함께 앞으로 이제 영화를 제작할 때 외국인들에 대한 어떤 차별적인 묘사를 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서면을 보내왔습니다. 그 서면 사과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저는 뭐 사실 영화사 차원에서 네. 그 청년경찰 제작사만 꼭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 네네. 사회의 어떤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차별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한 일이었고 사실 영화사 입장에서 그걸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네네. 저는 동종업계 종사자들로부터의 어떤 비난을 각오한 네네.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라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조영관 변호사가 당시 이 소송을 왜 맡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대림동에서 지금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릎 법률 상담을 하고 계신 거죠. 네네. 그러면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인연이 닿으신 건가요? 네네. 제가 네. 이제 로스쿨 다녔던 2011년도부터 이제 상담을 쭉 대림동에서 외국인들 대상으로 한 8년 정도 이제 네. 해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도 좀 만나게 됐었던.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주민 권익을 이제 변호를 오랫동안 하시니까 네네. 뭐 매국노 소리를 네네. 들었다고요? 정말입니까? 네. 실화입니까? 그러니까 뭐 아직도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좀 차별적인 생각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죠. 네. 대부분 이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월급을 제대로 못 받아가지고 네. 이제 사장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왜 월급 안 주시냐 네. 이러면 너 어디 나라 사람이냐 한국인 맞냐 왜 외국인 편 드냐.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청년경찰 그거 할 때는 막 그런 댓글도 많았어요. 이름이 조씨니까 쟤는 중국에서 와서 조선족이다. 그런 이야기들. 아직까지 조금 이제 뭐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곤 있지만 네. 우리 사회에 좀 그런 차별적인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신 변호사님 이 청년경찰 영화 보셨어요? 저는 아직 청년경찰은 못 못 보고. 보고 저는 사실은 언뜻 뭐 대림동 영화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 범죄도시. 범죄도시 그 영화인 줄 그렇군요. 알고 네네. 그랬는데 아니고 청년경찰이었네요. 네. 뭐 혹시 이주민이나 외국인 변호를 하신 적은 저는 아닌데 이제 네. 저랑 굉장히 가까운 변호사 한 분이 그 외국인 전담 국선 변호사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항상 이제 통역사분과 약속을 잡고 하느라고 네. 일하는 게 굉장히 이제 더 어려움이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서 그 재판부에다가도 항상 그 뭐 혹시라도 뭐 잘 살펴서 네.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은 끝까지 잘 증인신문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변호사 혼자서 준비해야 되는 분이 커서 네네. 좀 어려움이 있긴 하다고 굉장히 어렵겠어요. 예,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이분들 만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텐데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그러니까 언어 소통부터 당장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법률 용어는 한국 사람들이 들어도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우리끼리 네. 얘기해도 그냥 한국말로 해도 어려운데. 그렇죠. 변호사들만 이야기하는 거 되게 티나거든요. 네, 어려운 네, 네. 말 쓰고 외국인들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음. 우리도 사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더라도 네. 영어로 되게 어려운 것들 물어보면 잘 이해 안 돼도 마지막에 막 예스 할 때도 있고 네, 막 네,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상담할 때도 그 법률 용어 중에 항소라는 말이 있어요. 네. 1심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가 상급 법원에 이제 다시 한번 재판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건데
오늘 상담을 받으러 오셔가지고 자기가 법원에서 소를 사야 된다고 소를 네.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왜 법원에서 소를 사야 되는지 그런 걸 이야기하신 외국인이 있었는데 추측해 보니 이게 항소라는 말을 듣고 와서 잘못 듣고 황소로 이렇게 네이버 번역기 이런 걸 찾아본 거죠. 네, 그래서 네, 이게 네. 그래서 아주 기초적인 법률 용어도 외국인들은 되게 어려워해가지고 그렇죠, 상담하는데 당연히. 좀 어려움들이 있죠. 네. 원래는 외교관이 꿈이셨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이주민들하고 네. 이렇게 법률 상담을 하게 되셨습니까? 아, 네. 뭐 꿈이었으니까요. 외교관이 꿈이었고. 네네. 저는 그래서. MBC 개그맨이 꿈이었습니다. 혹시 두 분이 오늘 처음 뵙. 처음 네, 뵙나요? 네. 신유진 변호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네. 개그우먼이 꿈이었다가 엄청나시더라고요. 안 돼서 지금 변호사하고 있는데 엄청나시더라고요. 그래서 MBC 공채 시험도 봤다고. 네, 아까 막 네. 대기실에서 노래를 막 부르시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도 해야 되나 뭐 약간 이런 프로그램인가 뭐 약간 이런 네. 생각을 막 하고. 아까 무슨 노래 하고 계셨어요? 저 둘째 이모 김다비 그걸 그중에 지금 김다비의 초면에 하고 계셨다고. 그 노래를? 여기 너무 편하게 혹시 하고 계셔가지고. MR이 준비가 된다면 네. 잠깐 아주 한 소절 정도 여러분들도 기다리실 수 있으니까. MR이 준비가 나오는데요. 꼬지갑 한번 열어주라. 저 맥주는 계속 시간 놀 하시더라고요. 생각은 말아주라. 주라 휴가 좀 주라. 말아 야근하덜 말아라. 길기빠빠 가슴에 새겨주라. 갈 때 집에 좀 가자. 네. 신유진 변호사님의 강력한 요청으로 저희 제작팀이 MR을 급히 준비했다는 그런 말씀 거구나. 다시 한번 라디오 들으시다가 웬 봉변을 당하셨는지 사람들이 많이 저희는 깜짝 무슨 놀라셨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 변호사와 신 변호사는 오늘 초면이라고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잘 들었어요. 네. 감사드리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 중입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하던 얘기를 좀 이어서 하면 이주민 센터 친구? 네네네. 이름이 친구입니까? 네네네. 지난 2012년에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저희가 외국인들 중에서 법률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저희 센터를 많이 찾아오시고요. 상담이라든가 뭐 교육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는데 가장 많은 거는 이제 법률 상담 이런 것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시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호소하시겠지만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주로 네네. 어떤 것들이 힘드신가요? 뭐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요. 가장 많은 거는 아무래도 일터하고 가정에서의 차별이나 폭력이죠. 그래서 뭐 월급을 받지 못했다거나 일하다 다쳤다거나 네네. 뭐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이제 혼인 이주 여성, 결혼으로 이제 한국에 그렇죠. 오신 분들은 뭐 가정 폭력을 당했다거나 혹은 다문화 가족들 중에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다거나 뭐 이런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중에 법률적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네. 하는 사건들을 저희가 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국 가정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사소한 네네.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삶에 있어서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일상생활에서 계속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마땅히 어디다 상담할 데가 없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변호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문턱이 높을 것 같고 그렇죠.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예, 네. 그런 부분을 맡아서 해주시고 계시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 이주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지금 접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어느 국가 분들이 가장 많으세요? 아무래도 저희 이제 외국인들 중에서 그래도 정보가 좀 익숙한 분들이 중국에서 오시는 이제 네. 중국 동포 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네. 저희 센터 위치도 대림동이기도 해서 이제 중국에서 온 이민자분들이 많으시고 그것 이외에 뭐 동남아시아, 멀리는 아프리카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도 저희 센터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그렇군요. 뭐 아까 두 변호사님 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한국인들도 겪고 있는 게 체불임금 뭐 당연히 한국 사람들도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 네네. 가정폭력 다 겪는 문제고 등등 여러 가지 있을 텐데 역시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게 임금 체불. 지금 통계 보니까요. 체불임금이 1천억 원, 1,000억 원에 육박한다라고 하던데 실제 이렇게 많습니까? 네네. 체불임금 규모가 사실 한국인들이 일하는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는데 외국인들 일하는 사업장은 한국인들을 고용하지 못하는 영세한 사업장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체불임금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에도 한국인들 같은 경우 체불임금 같은 경우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통해서 음. 굉장히 빨리 그런 부분 해결이 가능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신고를 해야 할지도 일단 자체를 그것부터가 몰라서. 예, 모르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 영세한 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네. 뭐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파산을 하거나 도산을 하거나 음. 그렇게 그런 경우가 되면 많습니다. 받을 수도 없는 그렇죠. 상황이 되니까 네. 아무래도 또 한국인들보다는 더 액수가 쉽게 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신 변호사님, 요즘 그 뭐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언론에서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들 아실 텐데요. 그 최근에 이주 인권 단체가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 사건이 부실하게 수사되고 있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 수사 심의위원회 소집을 대검찰청에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 지금 이주 인권 단체가 임금 체불 사건으로 네. 그 수사심의위원회를 이런 것이 있구나, 이런 걸 이용해야겠다라고 음. 착안을 해서 네. 여기다가 신청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런데 어차피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그것이 검찰에서의 문제점을 많이 개선하는 제도였다면은 네. 이런 문제에도 관심을 갖겠죠. 그런데 네네. 이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검찰에서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재벌 비리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제19 감싸기라든지 네네. 이런 사건에서 전부 다 불기소라든지 뭐 수사 중지 그렇죠.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도 똑같이 수사 중지 이런 결정을 내리고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또 최근에 뭐 이동재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건에서도 네네. 수사를 하지 말아라라고 수사 중지 결정까지 내려서 검찰 식구에 대해서만 그랬죠. 한국 그렇죠. 검사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 늘어난 팔 정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늘어난 그래서 팔. 네. 새로운 도움을 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국민들이 전혀 사실 인식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을 때 역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 이런 스토리인데 좀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에 대해서 네. 문제점을 한편으로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 목요일 대담 코너라는 시간에 이제 사건 사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검찰 관련해서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예를 들어 이재용 부회장이나 한동훈 검사장 같이 소위 말하는 힘 있고 이런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소집하면 바로바로 소집이 며칠 만에도 되고 하는데 소위 말하는 정말 이 법적으로 그 외면 당하는 사람들이나 힘 없는 사람들이 욕을 하면은 계속 시간 끌고 뭐 수사심의위원회 모집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주 인권단체가 했을 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네네.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대상 자체가 그 국민적 관심이 있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이목이 주목되는 네네. 그런 사건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 뭐 기준에 네, 그 기준이 안 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재신청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자를 위해서 있는 제도는 아니다 이런 부분인 거죠. 9810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이주 노동자들도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혜택들 받을 수 있나요? 어떤가요? 네, 이게 이제 안 그래도 최근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좀 결정을 했었는데 네네. 정부 정책으로는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이주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 근로자들, 노동자들하고 똑같이 사대보험을 내거나 이제 기여를 하고 있는데 지급을 받지 못하는 거고. 네네. 최근에 사대보험을 다 내도 그렇죠. 혜택이 없군요. 네, 그리고 이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중에서도 한국인 주민들과 똑같이 주민세 이런 것들을 납부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대상이 아니었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난달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차별이다라고 공고를 해서 이제 서울시하고 경기도에서 혼인이주 여성들하고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좀 하고 있고 몇몇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일부 지급한 경우들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중앙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네. 예산을 나눠줄 때 네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고려해서 예산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또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이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소비를 진작시키자고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가능하면 국내에 생활관계를 두고 있는 외국인들에게는 좀 지급이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네. 이거는 뭐 본국으로 보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다 써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제도 네. 자체가. 그래서 좀 확대되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그 이주 노동자와 달리 또 거주 비자가 있는 난민은 오히려 이제 서울시 긴급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아, 난민의 경우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비자라든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노동자는 그런 부분이 체크가 안 됐다면은 그런 부분 관리가 안 됐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 행정 절차 부분이 미비가 됐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네. 외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내는가 안 내는가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면서 뭔가 대상자를 선정하곤 하는데 우리나라는 뭔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지금 뭐 아까 조 변호사님이 언급하셨지만 약간 예전보단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 뭐 중국인 동포에 대해서 혐오 발언 네. 서슴지 않고 하고 네네. 현장에서 보시기에 얼마나 개선이 됐나요? 사실 저희가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네. 대림동이나 혹은 이주민 단체를 지원하는 사람들끼리는 걱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들이 만약에 코로나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네. 이건 정말 사회적으로 그렇죠. 큰 어떤 혐오나 이런 것들이 있겠다라고 했었고 대림동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민감해 해가지고 네네. 굉장히 방역 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열심히 지켰거든요. 네. 근데도 초기에는 예를 들어 뭐 중국인은 들어오지 말라라는 네네. 그런 것들도 많았고 지하철에서 특히 뭐 중국어를 사용하는 유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폭행을 당하거나 네. 뭐 지하철에서 내려라 뭐 이렇게 요구를 받는 경우들도 많았고 초기에는 이제 그런 차별이 좀 심했다가 이제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다른 국민들에 비해서 바이러스를 더 전파하거나 혹은 네. 그런 위험성이 높지 않다라는 네네. 것들이 좀 확인이 됐죠, 되고 숫자로도. 네. 확인이 되고 또 이해 폭이 조금 넓어지면서 최근에는 이제 뭐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여전히 이제 조금 외국인과 이주민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사회에서 조금 개선될 부분이 여전히 좀 많은 영역인 것 같기는 합니다. 신 변호사 보시기에 이주민에 대한 차별 이거는 왜 이렇게 오래 이거는 갈까요? 네, 이거는 사실은 전 인류에 걸쳐서 있는 문제죠. 인종차별. 그래서 미국에서는 굉장히 뭐 이런 것 때문에도 전쟁까지 했지 않았습니까? 남북전쟁.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여태까지 이슈가 제대로 주목되고 뭐 주목받지 못했다가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중국인 혐오라든지 네. 아니면 뭐 영화 때문에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차별 이런 거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이제서 나오고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또 유럽에 가면은 동양인들에 대한 혐오가 있다. 그래서 못 갈 것이다. 뭐 코로나가 코로나 나아지더라도 때문에 동양인들 차별을 예, 많이 받고 있죠. 그런 네.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 나라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좀 자신과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좀 그만큼 쉽지 않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조영감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신장개업 법률사무소 조영감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이주민에 대한 차별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었고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거 받을 수 있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그 질문들이 좀 있어요. 김경태님, 이번에 비피해서 일하던 업장이 피해를 입으면, 그러니까 비피해를 입은 업장, 이주 노동자들은 어디에서 보상 같은 걸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실제 경기도 한 이재민 대피소 봤더니 전체 한 70여 명 가운데 외국인이 50명이라고 해요. 네네.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우리 주변에 이주 노동자들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가 그러네요. 이걸 좀 확인해 네. 볼 수 있는 건데 특히 이제 이번에 비고 집중폭우가 많이 와서 경기도 지역에 이제 피해가 엄청 피해가 났죠. 많이 네. 나는데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 공장에 같이 딸려 있는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수재에 굉장히 취약한 거주 환경들에 거주하고 있어서 네네. 아마 이렇게 이재민 대피소에 대피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네. 실제 이제 이런 피해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주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직은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복지 제도는 국민이라는 대상자로 네네.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재난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데 아마 이번 이제 피해들을 보고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숙소나 시설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고 이걸 좀 보완하는 이런 조치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주민에 대한 어떤 차별 혐오 조영감 변호사님이 어디선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정책이 차별을 만든다? 네네. 예, 어떤 맥락에서 하신 건가요? 사실 아까 뭐 신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차별 혹은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은 어떤 측면에서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운 감정일 수 그렇죠, 있어요. 현실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차별은 그 사회가 허용하는 범위 내가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인종차별적인 발언들과 실제 정책들을 하면서 외국인들에 대한 직접적인 어떤 인종차별적인 뭐 공격이 폭력이라든가 가해지죠. 네. 최근에 있었던 뭐 이런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던 것처럼 그 사회의 정책이 어떻게 설계되느냐가 차별을 얼마나 그 사회가 용인하는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재난지원금 같은 것들을 외국인을 배제도 된다. 이런 정책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사회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제도를 설계할 때는 이것이 차별적이지 않은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제도가 차별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다. 정책이나 제도가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법이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참 많죠. 네. 네. 다음 질문은 두 분 변호사님 모두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입니다. 기본권 관련해서요. 네. 지난 5월 연휴 때였죠. 소위 그 이태원발 이 확진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을 때 정부가 당시 출입자 10,000명 정도의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변에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지금 조영관 변호사님 굉장히 바쁘신데 민변 사무 차장까지 네네. 맡고 계십니까? 네. 이게 어떤 맥락에서 헌법 소원이 제기된 네. 걸까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뭐 코로나에 필요한 방역 정보를 국가가 수집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네. 다만 지금 행해지는 어떤 정부의 정보 수집이라든가 이용이 법에서 정한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벗어난 부분이 정말 법으로 필요한 부분이라면 법을 개정하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주장이었고요. 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그 휴대정보 수집이 이제 감염법 예방법에 따라서 이제 제공되는 정보인데 네. 거기에서는 이제 의심자에 한정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의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의심자에 네, 한해서. 의심자 네. 정보에 대해서. 근데 당시에는 이태원 클럽의 확진자가 방문을 했고 여기에 방문한 사람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 주변의 기지국을 모두 확인해서 머물렀던 사람 전부를 가지고 데이터를 뽑은 거거든요. 소위 저인망식으로 해서 최대한 확보 그렇죠. 정보를 최대한 확보를 확보했죠. 해서 이제 네. 했던 것인데 일단 감염법 예방법에는 이제 의심자에게만 하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광범위하게 다 적용하는 것은 네. 법을 넘어선 행위다. 그래서 이런 법원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개정 논의에서는 이런 제도가 오용되거나 남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 이런 맥락에서 저희가 헌법소원을 제출했던 겁니다.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부분이 인권 침해 여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절차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자라는 취지지 그런 것이 잘못됐다라든지 그런 취지는 네네.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정말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뭐 코로나에 대한 방역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이렇게 뭐 만여 명 가까이 휴대전화 정보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한 점검 차원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셨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절차가 위법했다면 보완하자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뭐 어쨌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만약에 혹시라도 워딩이 잘못 전해져서 기본권 침해로 헌법 소원을 했다라서 이 부분이 무슨 헌법 침해가 났다라고 네네. 잘못 와전될까봐 그 네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오해하실까봐. 세세하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예, 법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엄격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태원 클럽발 뭐 확진자 혹은 뭐 당시 얘기할 때 이게 가장 심각했던 게 뭐 일부 미디어도 앞장섰죠. 굉장히 성차별적인 발언들 뭐 기사에 그냥 적나라하게 적고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신촌역에 광고가 하나 게시됐습니다. 광고 문구가 성소수자는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런 광고 문구였는데 누군가가 이것을 훼손했어요. 경찰이 훼손한 사람을 잡았는데 훼손한 이유가 그냥 보기 싫어서. 어떻게 처벌해야 됩니까? 뭐 재물 손괴죄에 일단 해당이 되는데 네. 지금 최근에 이 일이 지금 그 뒤에도 바로 다시 이제 복구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연이어서 또 다시 한번 훼손됐어요? 훼손이 된 거예요. 어. 그런데 사실 6월 29일에 국회에서 그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너튜브에 쳐보면은 오히려 차별금지법은 문제다, 악법이다. 이거는 없어져야 된다. 이 문제점을 지적하겠다라는 것이 훨씬 많이 나오고요. 관련 영상이 훨씬 많군요. 차별금지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는 영상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 차별금지법이 뭐길래 아니면은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입법이 됨으로써 내가 성소수자를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처벌하려고 하는 법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성소수자에 대한 당신 곁에 당신의 일상 속에 있습니다라는 네. 광고가 이렇게 게재가 됐고 이런 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이 사람들을 싫어한다라고 표현하는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고 또 이런 것이 법제화되면은 나는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거를 싹을 잘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완전히 잘못 알고 계신 거고 지금 이 차별금지법이 어떤 내용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설명과 해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뭐 6월 29일에 됐다고 하더라도 네. 아무도 이 주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좀 찾아봤는데 네네. 이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표현의 자유상 뭐 개인적인 의견상 뭐 난 성소수자가 싫다라고 발언하는 것 그런 것까지는 상관이 그런 걸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네. 고용이라든지 뭐 재화 등 공급 이용 그리고 교육 이런 분야 그리고 행정 서비스 분야 이 분야와 관련해서 차별 금지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뭐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어떤 평등법의 기본법이 되는 것이지 네. 이거로 인해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발의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더 많이 필요한 지금 현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뭐 법안 발의하고 동의하신 분들한테 특히 국회의원들한테 엄청나게 네. 항의 전화 뭐 방문 그렇죠. 네. 폭탄 댓글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혀 네. 잘못 알려져 있어서 그래요. 이 성소수자를 싫어하는 특히 이제 극히 뭐 일부 그 개신교 네네. 그쪽에서는 굉장히 이걸 주도하는 곳이 극렬하게 있죠. 네. 반대하고 계시는데 잘못 알려져 있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만큼은 어떤 내용인지 좀 더 확실하게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첨언하실 네. 네, 그러니까 실제 근데 사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발의를 하면서 국민 여론조사 이런 것들 했더니 네. 이제 70-80% 가까이 국민들은 어떤 차별금지 평등법의 도입에 찬성한다 네네. 이렇게 의견을 밝히고 있는 것이고 제 네. 주변에서도 이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 어떤 차별 사유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런 사람들을 부당하게 뭐 대우하는 것, 차별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막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공감대가 더 많은 것 같아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떤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보이는 부분들은 있지만 네. 더 많은 국민들은 이제 이런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성 여론이 더 많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내용을 잘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4178번님이 토론 내용도 훌륭하고 토론도 차분하게 아주 좋습니다. 많은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조영감 변호사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